자, 현령의 재테크 다이어리. 여러분들, 현령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니까 조금 의아스럽죠. 자, 현령.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신 그 현령. 맞습니다. 자, 연예인 현령 씨의 그 책이에요. 저는 이 책 같은 경우가 사실 재테크 책을 1000권 읽는 기간 동안에 그냥 정말 좋은 책들만 읽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인프라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다 보니까 또 재테크 책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현영의 재테크 다이어리가 있더라고요. 좀 의아스러워서 사가지고 읽었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재테크 초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공감대를 형성할 거예요. 공감대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 보니 이제 막 재테크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용기를 주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 그 공감대를 주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네요. 사실 여러분들, 현영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현영이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테크와 정말 거리가 멀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바로 쓰는 그런 과소비를 하시는 그런 연예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면 이 책에는 본인의 생각들이 녹아 들어가 있죠. 본인의 생각, 우리가 이때까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그 생각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 책 내용입니다. 이제 현영의 생각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다 보니까 읽고 난 다음에 너무나 다른 이미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 내공적인 부분, 어떤 내공을 쌓아왔고 이때까지 살아왔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메이저에서 조금 결혼하고 난 다음에 조금 내려왔지만서도 지금까지 롱런할 수 있었던 그 근원적인 부분, 이 내용들을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해하실 것 같거든요. 같이 한번 봐보면서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모델 생활의 화려함에 흠뻑 빠진 채 몇 년이 흘렀다. 그 무렵 우연인지 필연인지 신문에서 또 박찬호 선수의 기사를 보게 되었다. 문득 예전 생각이 났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그때에 비하면 내 몸값이 많이 오르긴 했을 텐데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솔직히 모델이란 직업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뭔가 또 다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굉장히 인생에 대한 철학까지 좀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그 직업적인 부분을 대비를 해봐서 앞으로 살아갈 그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잘 묻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앞으로 계획적인 부분, 특히나 예를 들어서 노후 같은 경우는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누구 하나 챙겨주지를 않죠.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일회성 소득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직장 다니게 되면 근로소득 월마다 꽂히지 않겠습니까? 자, 꽂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풍족하지가 않죠. 자, 풍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정년 다 채울지라도 그 노후적인 부분에 있어서 회사 책임 안 져준다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냉혹한 그런 사회 현실 부분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노후도 마찬가지 본인 스스로 고민을 통해서 이렇게 계획적인 부분 세워야 된다라는 부분 알 수가 있는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입사를 하자마자 노후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노후를 준비를 하게 됐었냐? 사실 고등학교 때 제 나가리 인생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고등학교 때 너무나 놀아서 이 나중에 막바지에 후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대학교 때부터 조금 다른 삶 살기 시작했다라는 그 부분, 이 나가리 인생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대학교 때 보통 일반적으로 취업을 준비를 할 때 4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2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봤었습니다. 왜냐면 미리 준비를 해야지 조금 다른 결과를 만들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고등학교 때, 고3 때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모의고사 수능 같은 경우가 100점을 올렸음에도 실전에서 시험 결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변함이 없더라고요. 예전에 그 자리 그대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판에 그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결과치에 대해서 만족스럽지가 않다라는 측면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대학교 때부터는 좀 다르게 2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했었습니다. 자, 2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4학년 때 준비를 했을 때 또 후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진짜 인생이 굉장히 후회스럽겠죠. 왜냐면 취업이라는 그 부분이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거의 대부분의 인생들이 포함이 되는 게 취업이잖아요. 취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는 이유, 목적 중에 하나도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의 그 목적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2학년 때 준비를 했더니 그렇게 지금의 회사에 입사를 할 수가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도 미리 준비했기 때문이었어요. 취업을 하다 보니까 야, 재테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노후 준비와 딱 맞물린다. 노후 준비 지금부터 하자라고 생각해서 입사 1년 차부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노후 준비였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결과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행히도 좋은 결과 많이 얻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노후 준비 역시도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하는 게 이 미래에 대한 걱정 부분을 미리 해서 걱정에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하기는 훨씬 풍요로운 노후, 미래,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 현역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미래 고민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장했다라는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극단 일에 열중하느라 모델 일에 소홀하게 돼 소속사를 나와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말았다. 더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이러다 평생 TV 전파 한번 못 타보고 모델계에서도 외면당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다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운 적이 얼마나 많았던지. 하지만 극단에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일을 도우며 열심히 연기를 배웠던 그 시절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다. 그때 그 시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현영도 없었을 것이다. 현영 같은 경우는 모델로 이런 연예계 생활을 시작을 했다가 남녀를 떠나서 모델 생활 같은 경우는 오래 그 롱런할 수 없다라는 측면을 간파를 하고 또 다른 도전을 했었죠. 또 다른 도전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극단에 들어가서 자신의 그 또 다른 그 능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내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다라는 그 부분, 이 극단 생활을 했던 부분이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자기 인생에서 전환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 인생을 쭉 살다 보게 되면 이 도전해야 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도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그런 삶은 유지를 할 수가 있지만, 도전을 했었을 때 더 큰, 더 좋은 그런 환경, 더 좋은 그런 상황들을 만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으시지 않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도전에서 좀 꺼리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도전하지 못한다라는 부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반추를 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대부분의 성장은 이런 도전을 바탕으로 했었어요. 자, 여러 가지 도전들이 많겠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자, 월세를 증액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전이 필요했었습니다. 자, 기존에 잘 받고 있는 월세를 증액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자, 근데 증액하려고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월세자를 빼야 됐었죠. 자, 빼는 그런 과정, 뺀다라고 하게 되면 공실이 생기고 그만큼 손해로 인식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제가 계획했던 그 월세 증액적인 부분이 훨씬 메리트가 있다. 훨씬 계산을 해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시행착오, 초반에 겹치는 그 시행착오는 당연하게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앞으로는 더 도약할 수 있다, 더 월세 증액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시도를 했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의아해 했었었죠. 잘 받고 있는 월세자를 빼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월세를 받고 있는 집주인 같은 경우는 이 공실을 걱정을 하는데, 자, 공실 걱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기는 기존의 월세자 계속 홀딩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월세자 증액을 해야 되겠는데 혹시 생각 있으시냐라고 했을 때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전출시켰던 그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다라는 그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뿐만이 아니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하는 그 부분이 자신의 이익을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만에 하나 이게 손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그 생각 때문에 투자를 꺼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단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 손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내를 해야 된다라는 그 측면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 투자의 결과치까지 100% 올라간다, 누구도 얘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 것만큼 우리 재테크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도전해야 된다라는 측면, 이 현정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자, 세 번째, 어떤 일이든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쉽고 빠르게 경제에 오르는 방법은 그 분야의 고수를 붙잡고 짜낼 수 있는 것, 죄다 짜내서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뻔뻔하지 못한다면 지름길을 놔두고 멀리 멀리 돌아가는 수밖에. 명심하자. 가끔은 얼굴이 두꺼울 필요가 있다. 자, 면상 철판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자, 얼굴 철판 깐다라는 그런 전문 용어가 있는데, 자, 현역 역시도 마찬가지로 얼굴이 두꺼울 필요가 있다라는 그 부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 말은 쉽지만 참 처음에 그 일을 알고 자, 얼굴에 철판 깔고 바로 그렇게 막 들이대거나 막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막 그 여러 가지 책을 읽다 보게 되니까 이 과감한 그런 자, 얼굴 낯짝이 두꺼울 필요가 있다는 그 측면들을 강조하는 그런 책들이 많았었어요. 자, 읽고 난 다음에 이 좀 그 얼굴 이 피부 두께가 좀 두꺼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는 있는데 실행은 잘 안 되더라고요. 자, 근데 실행이 잘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래도 조금씩 한 발짝씩 시도를 하잖아요. 조금 한 발짝씩 시도를 하면 어느 순간 그래도 돼요. 근데 그 순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조금씩 넓히는 그런 과정이 결국에는 자신이 정말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달성하는 케이스들 있습니다. 이 면상 철판도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건 조금씩 사실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라고 하게 되면 충분하게 깔 때는 깔 필요가 있어요. 깔 때는 깔아야 된다. 라는 그 측면, 인생 살아가게 되면 굉장히 많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용기가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죠. 근데 용기라는 것은 사실 디테일하게 봐보면 용기라는 거 사실 생각해 봅시다. 용기는 진짜 용기가 실제로 있는 상태에서 행동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두렵고 조금 겁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걸까요? 용기를 가진 상태에서 행동을 하는가, 아니면 용기가 없는 상태지만 그래도 하는가. 저는 두 번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례 후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이 혹시나 실패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하는 게 용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용기 있는 삶 역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 부분 뻔뻔하지 못하면 지름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명심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싹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현영 같은 경우도 이를 굉장히 잘 이용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현영은 연예계 생활을 하잖아요. 보통 연예계 생활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본인들의 삶이 연예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팬 미팅을 간다거나 아니면 피부 미용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 연기 연습을 한다거나 거의 일상생활 모두가 이 연예계 생활에 집중되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부분에 무지하게 됩니다. 사실 경제적인 부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관심을 가져야지 본인의 지식들로 하나둘씩 축적이 되고 누적이 되죠. 자, 그런데 이 관심 없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 의지를 갖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모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많은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분해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현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영도 정말 모델 생활, 너무나 빡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데 관심은 있었지만 잘 모르는 게 사실이었죠. 그러다 보니 그 시간이 남을 때마다 바로바로 갔었습니다. 어디를 갔었냐? 은행 갔었어요. 은행에 가서 굉장히 은행이라고 하는 금융상품 부분에 있어서 빠삭하죠. 자, 이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은행에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예요. 자, 그러다 뭐 상품적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 공부를 스스로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누적된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그 부분이 우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다는 측면이 있죠. 자, 이를 정확하게 이용을 했던 게 현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은행 가게 되면 어떤 느낌 드시나요? 사실 금융 쪽에 관심 없다라고 하기는 은행 갔을 때 할 얘기가 떠오르지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멍하니 있다가 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창기에 자, 통장 쪼개기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초창기 이제 재테크를 시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통장 쪼개를 했던 때가 있었는데 통장 쪼개려면 은행 가서 계좌 만들어야 돼요. 자, 은행 가서 계좌 만들어야 됐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8년 전이었으니까. 8년 전에 은행 직접 가서 휴가를 냈었어야 됐어요. 오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은행들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가서 자,
상담사랑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한두 번 얘기를 질문을 하는데 제가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금융 지식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게 되면 제가 사실 다 이제 플로우적인 부분을 다 제가 주도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더 알고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있었나요? 라고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격세지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죠. 예전과 지금과 너무 달라져 있다. 초창기 같은 경우는 이 전문가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한 방법이에요. 현영 씨도 마찬가지로 가장 쉽고 빠르게 경제 오르는 방법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자, 이 부분 현영 씨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내가 먼저 남에게 꼭 필요한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라는 말이 아니다. 진심으로 행동하되 늘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포인트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정말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다. 결국 남을 위해 시작한 행동이 자신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 굉장히 정말 너무 좋은 내용 담고 있죠. 이제 이 내용을 보고 현영 씨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기는 좀 매칭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영 씨가 조금 생각이 없어 보일 때도 조금은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좀 넘친다라는 생각 들었었거든요. 자,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자신도 발전한다라는 그 생각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더 롱런하고 더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느껴지는 그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핵심은 능동적인 부분이죠.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의 삶을 개선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야, 너 그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하면 하기 싫은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하기 싫어요. 자, 그런데 능동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바꾸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 부분이 있죠. 자, 이처럼 현영의 책 어땠나요? 저는 정말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특히나 공감됐던 초창기에 공감됐던 부분들을 또 많이 담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 과정들, 사실 너무나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자, 은행에 간다고 하더라도 떨리는 게 사실이고, 은행에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사실이고, 자, 이 감정까지 디테일하게 담고 있는 게 이 책이었습니다. 혹시나 이제 초창기에 재테크를 조금 더 쉽게 또 재밌게 하고자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 책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도전 안 하는 사람은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서서히 침몰하는 거지, 서서히 실패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꾸 또 더 많은 일을 해봐야 되고 많은 일을 해보려고 하는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현영계 재테크 다이어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